제가 저번주에 나는 솔로 모태솔로 기스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특히 여기 나오는 영자님에 관해서 제가 약간 매운맛으로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이분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도 이번 기스가 2화밖에 방영하지 않아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분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바람을 싹둑 잘라버리듯이 이번 3화에서는 제대로 빌런스러운 모습을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분이 빌런으로 지금 낙인이 찍혔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꽉 막힌 결혼관,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 먼저 빌런의 느낌을 완전히 맥스를 찍어버린 게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님은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자녀 계획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중랑구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남성 출연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남편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무조건 와야 되고 만약 자기가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바가지를 겁나게 긁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남편만 온다면은 주말 부부 또한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종교는 또 엄청난 기독교 교인이라서 자기는 주말 내내 교회에 박혀있는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말 부부인데 자기가 일요일날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은 남편의 얼굴은 아예 안 보고 살겠다 하는 건데, 이걸 다 큰 성인이 너무 당당하게 내뱉어 버린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서 메타인지가 조금 고장났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예의 실종과 엉덩이의 무거움. 이분은 평소에도 엉덩이가 무겁고 배려가 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영신님과의 귀인 데이트가 대표적인 예시겠죠. 영신님이 알아본 식당에 영신님이 운전해서 그 차를 같이 타서 가는 마당에 기본적인 물이나 수저 세팅 또한 안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봐 임마,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하는 것을 시전해버리죠. 애초에 이것은 귀인 데이트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데이트였다고요. 영신님이 영자님을 골라서 한 데이트가 아니고 그냥 제작진의 미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기 또한 당연히 이 데이트에 일조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발상이 아닐까요? 참 아이러니한 분이에요. 세 번째, 일관성 제로. 자기가 뱉은 말을 뒤집어 버리는 화법.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절대 참지 않는 캐릭터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철님이 영자님을 좋아해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인형에 녹음해서 그것을 전달해주니까 마치 50년 산 부부처럼 말씀하시네요 하면서 정색을 하는 거.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건데 저렇게까지 정색을 해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외모를 평가하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제대로 줘버립니다. 자기소개 이후에 상철님과 대화하면서 상철님의 눈썹 보고 나서 아저씨를 보여가지고 정내미가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상철님은 인터뷰에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정말 충격받았다 라고 하소연을 하실 정도로 상철님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됐던 거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자기소개 때 호감가는 남자분이 바뀌어서 상철님도 저보다 더 좋은 여자분을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면은 충분히 훈훈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외모를 지적을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고 상대한테 상처를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인 거죠. 왜?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싶으니까. 또한 이분은 앞뒤가 다르기도 합니다. 상철님한테는 자기가 알아가고 싶은 남자가 바뀌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소개할 때는 또 자기가 처음에 점 찍어둔 사람을 여전히 알아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인상으로 상철님을 자기가 직접 골라두고 나서 눈썹을 보아하니까 아재 같아서 싫다, 영신님이 같은 종교고 세심해서 좋다 라고 해놓고서는 인터뷰에서 이성적 끌림이 없다 라고 말하는 면모에서 이분은 일관성이라는 것이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면모를 스스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 고장난 자기 객관화 그리고 내로남불. 본방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은 심하게 자기 객관화가 고장나 있어요. 본인은 두부상에 소년미가 있고 천만함에 나한테 설레는 감정을 선사해주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 나는 외모를 빡세게 본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겁나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분이 자기는 귀인 데이트 할 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추리닝 차림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솔직히 다른 출연자분들에 비해서 외모가 그렇게 월등하고 외모 관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이분이 남자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나라에 오고 나서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주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낳을 수가 있죠. 여기에 내로남불까지 더해집니다. 자기를 골라준 3명의 남자를 다 제쳐두고 외모가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영호님을 골라버리죠. 그러나 영호님이 막상 2대1 데이트에서 순자님만 챙겨주니까 나는 불쾌하다, 원래 연장자부터 챙기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냐 하면서 분노에 가득 찬 모습까지 보여줘 버리죠. 아니 기독교라면서 왜 갑자기 유교 문화를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자부터 챙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유유서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 하는 가치관을 내세우시는 분이 자기보다 연장자인 상철님에게 왜 굳이 외모 지적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겁니까? 자기의 가치관에 의하면은 당연히 상철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예의 있게 거절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남들한테 상처를 주면은 이것은 내가 과감하고 솔직한 것이고 가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남들이 자기가 하는 것에 절반도 안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리죠.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분의 캐릭터를 정리해드릴게요. 남들에게 양보할 생각이 절대 없지만 타인이 자기에게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들의 기분이 상하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내뱉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방송에서 자기가 독립적이고 외향적이고 주관적이라서 그동안 연애를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 낳는 모습 보고 나서 행복해 보여서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태솔로였던 게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충분히 내 의지대로 자발적인 모태솔로였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가 본데 아마 본방을 봤던 모든 분들이 이분이 자발적인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한 명도 안 했을 겁니다. 부디 이번 방송을 보시고 나서 쏟아지는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공감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력있는 남자 카페를 검색하시고 가입 인사란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여성과 대화하면서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50가지 미친 질문 리스트와 유심하는 상당의 인터넷 강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려볼게요.